스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스리랑카 불교 4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스리랑카 불교, 이제 남방 불교, 테라와다 불교의 뭐 종주국이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했고 앞으로 또 4번 더 살펴봐야 스리랑카 불교를 이렇게 그래도 뭐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됐다. 불교 교양인 수준에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신지학회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신지학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료 정리한 스님께서 자료 정리한 이 저 문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선 그 앞으로 할 사회만 그 일별해 보면요. 스리랑카의 근현대 불교, 지난번까지는 이제 그 전 불교 했었고요. 5강은 신론, 근대 불교와 신지학회, 요거고요. 6강은 섬, 숲속 불교학파, 7강이 브리티시와 불교학, 8강이 스리랑카 불교의 국제성,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5강이죠. 예, 네, 그래서 요 신론 근대 불교와 신지학회인데요. 여기에 예, 이제 파두라 논쟁이라고 해서 기독교와 불교 간의 논쟁이 있었고 그 주장 선수 구나 난다 테라 테라가 이제 큰 스님이죠. 10년 이상 예, 비구 생활하는 테라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30년이 되면 마하 테라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올코트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나오고요. 그러면 신지학회가 또 뭐냐? 요것도 설명해 주셔야 되고, 올코트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이제, 에, 그, 오늘 강의를 파두라 논쟁에서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난번에 두 번째 강의 때 조금 이제 내용이 그 티베트인데 스리랑카로 약간 그 저기 뭐야 오바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계율 율장 얘기하는데 테라와다는 근본 율장을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마하야나는 사분율 담마굽다카 법장부지요. 그리고 이제 티베트는 몰라 스라바스티 바드라고 그래가지고 근본 설일체 유부. 그래서 그 지난번 두 번째 강의 때 이제 근본 설일체 유부를 그 스리랑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티베트가 근본 설일체 유부 몰라 스라바티 바다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이제 하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신론 오늘 그 강의 신론 근대 불교와 이제 신지학회인데 근대 불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서양 문명, 서양 문화 또 서양 학문과 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가 이제 스리랑카 신론 불교에 대해서 이제 담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선교라는 것이 전법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불교는 전법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교거든요. 성교. 기독교도 뭐 전도서도 있고 이제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론에 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을 해본다면은 그 서양의 기독교도 이제 이 우리 동양에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파라고 경교라고 있었거든요. 경교. 볕경자 이제 가르칠 교자 그래가지고 경고가 그 당나라 때 그 서한이 지금 옛날에 장안이지만 그게 이미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로만 가톨릭도 이제 13세기 때 몽골 제국 시대에 이제 들어왔었고 또 명나라 청나라 때 이런 때도 끊임없이 중국의 그 기독교가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또 13세기 이후에는 이제 이슬람.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도 가보면은 이제 청진사라고 있거든. 청진사. 맑을 청자, 참진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절이 아니에요. 절이 아니고 이슬람 그 모스크를 갖다가 청진사라고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그리고 옛날에 이제 당나라 때 뭐 그 이런 때는 그 교회를 갖다가 대진사라고 그랬다고. 대진. 중국에서는 로마를 대진이라고 그러거든. 대진. 그래서 이제 대진사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뭐 당나라 때 또 중세 몽골 제국 시대 그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쭉 해서 그 기독교가 계속 그 전파가 됐고 또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도 여러 가지 그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의 여러 그 나라들 열강들하고 말이지 식민지 반식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조약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종교가 같이 그 들어오게 되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그 조약문에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종교 전파를 하는데 어? 이 방해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이 있고 선교사가 반드시 그 따라오게 돼 있고 뭐 우리 작가님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천주교라든지 이런 이제 구한말의 뭐 개신교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문호를 개방하면서 뭐 이렇게 그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음. 실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론도 이제 처음에는 포르투갈,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파란이, 그다음에 이제 영국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도 역시나 그 종교하고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파나두라 논쟁이라는 것도 영국의 그 감리교 목사하고 이제 그 실론 비구 테라, 예? 테라라 그러면 이제 장로지 장로. 장로고 마테라는 이제 대장로고 하고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한 거거든요. 우리 조선을 갖다가 이제 한번 그 대입을 해보면은 그때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일본에 들어가서 멈춘 적이 없잖아요, 사실. 약간씩 뭐 충돌은 있었지만은 우리보다도 이제 몇백 년 늦게 일본에 전파가 됐지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거든, 일본은. 그러니까 불교가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 뭐 종교가 기독교가 들어왔지만은 아주 어떤 그 제한된 예? 예, 제한된 곳에서만 이제 자기들 그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하도록 이렇게 국한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기독교가 그 크게 뭐 전파가 안 됐죠. 물론 지금 뭐 일본도 어느 정도는 이제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 불교가 뭐 굉장히 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음, 뭐 형편없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산중으로 가버리고 말이지. 그러니까 뭐 그 어떤 그 외래 종교에 대해서 방할 능력이 없었죠, 전체. 절대적으로. 불교 자체도 내실을 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였단 말이에요, 무방비.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다종교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 지금 정도만 됐다고 해도 지금 정도 뭐 외래 종교가 들어온다. 그럼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 김정빈 작가님 같은 이론가가 나서가지고 대항을 했을 거예요. 예?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그만한 이론가인지는 아니, 몰라도,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런 이론적으로 말이지. 그 대항해가지고 논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구한말 같은 데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스리랑카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 그전 시간에 이제 그 담론을 했지만은 그 포르투갈이 들어오고 네덜란드가 들어오고 하면서 승가가 초토화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뭡니까 시암 태국에서 계맥을 다시 이어왔고
그다음에 또 그 미얀마에서 이제 아마라푸라 남았냐 이렇게 해서 또 파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승가를 이제 재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지금 이 무렵이면 1800년 되면은 이제 승가가 이제 막 그 재건이 돼가지고 이제 막 그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이미 이제 그 목사가 온 거야. 영국에 감리교 와서 이제 막 설치고 다니니까 참 이 젊은 테라가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아. 당시에 젊은 그냥 이 테라가 이제 대항을 한 거야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이 파나두라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 이 뭐 나중에는 이 스님이 얘기했다 하더라고. 논파를 했다 그래. 논파. 논파를 이제 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뭐 이 얘기는 이제 길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건 뭐 그러니까 어느 나라고 그런 그 외래 종교가 올 때는 충돌이 빚어집니다. 예. 우리도 역사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 종교사를 다 보더라도 고급 종교가 들어가면 또 하등 종교하고 충돌이 있게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대개 그 이제 무교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티베트 같은 데도 불교가 들어가면서 바로 스무스하게 정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티베트에도 자기들 고유의 그 본교라고 있었거든, 본교. 민족 종교 말이지. 그거하고 엄청난 투쟁을 했다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공존하게 돼요, 공존이. 이 본교란 것도 만만치 않거든, 티베트 고유의 민속 종교도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은 이 무교 있지 않습니까? 무교. 무교. 이 뭔가 지금도 뭐 있잖아요. 뭐 그게 뭐 체계화되지 않고 뭐 크게 세력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신론도 이것이 가장 그 문제가 됐었다고 이게 엄청난 문제. 응? 이렇게 되고 이제 거기에 신지학회라는 게 등장을 해요. 신지학회. 테오소피칼 소사이티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지학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소련 출신의 이제 마담 블라바츠키 여사가 이제 이것을 창안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러시아는 그 러시아 정교가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가 있고 그리스는 이제 동방 정교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거기서 이제 갈라진 건데 그다음에 이제 그 블라바츠키가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이론을 갖다가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제 퍼뜨린 건데 이 여자가 마담 블라바츠키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신지학계라는 걸 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을 좀 과학적으로 이해하자.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고 무조건 무조건 뭐 믿는 게 아니고 좀 연구를 해보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신지학회거든. 무조건 믿는다는 게 아니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논하고 연구하고 또 다른 종교하고도 비교를 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담 블라버츠키가 이제 뉴욕에 가가지고 이 올코트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올코트라는 사람은 이제 남북전쟁 때 미국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그 대령인데 이제 한참 그 후겠지만은 남북전쟁 이후겠지만은 하여튼 미국 그 군 출신이면서 법률 가면서 또 정치 가면서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모두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협회를 만든 거야. 테오소피컬 소사이티라는 걸 신지학회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인도 쪽으로 이제 여행을 오게 됩니다. 인도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그 당시에는 이제 인도권이 다 브리티시 영향하에 있으니까 뭐 미국은 뭐 영국하고 뭐 큰 집 작은 집이니까 쉽게 이제 온 거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종교를 살펴보니까 이 불교라는 종교가 있거든. 불교라는 종교가 있고 뭐 알다시피 이제 인도는 불교가 사라졌지만 스리랑카에 그게 살아있단 말이야. 아, 이것 봐라. 그러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보니까 뭐 저, 지금 파나두라 논쟁에서도 이제 나왔지만은 불교가 미신이 아니란 말이야 보니까 아주 고등 종교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불교에 이제 귀의를 하게 돼요, 사실은. 응? 하게 되고, 이제 티베트도 가보고, 티베트도 그 당시에 불교가 살아 있었으니까, 인도는 없었지만, 라다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보니까는 그 대단하거든. 간단한 종교가 아니거든. 그냥 하등 종교가 아니란 말이야.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종교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불교에 홀딱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불교를 돕게 돼요. 인도 성지 복원을 하는데 앞장섰던 다르마빨라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 그분도 사실은 교회 다녔어. 원래는. 응? 이름도 서양식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부르다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개화가 됐지. 개화가 되고, 이게 아니구나.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고유의 종교인 불교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다니고 해가지고 이제 마하보디 소사이티란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대각회란 걸. 그래가지고 불교 성지부터 이제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백그라운드에는 이런 신지학회의 멤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담 블라버스키는 이제 뭐 그렇게 아주 뭐 활동적으로 이 스님들하고 뭐 접촉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회장으로서 안 했지만은 그 이제 인도에 가서 뭄바이라는 게 옛날에 봄베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본부를 설치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남인도 저기 첸나이라고 있어. 첸나이. 타밀나두. 거기에 이제 그 본부를 어마어마하게 그 땅을 사가지고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어마어마한 아주 그 공원이 돼 있더라고. 정글이 말이야. 거기에 이제 그 지금 신지학계 본부가 있어요. 인도에.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신흥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그 신흥 말하자면 어떤 그 정신 단체였거든. 그 당시에는 엄청났지.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 활동이 좀 미미하더라고. 그래도 기본 재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올코트 대령은 실론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학교도 세워주고 이제 이 스님 거기에 그 당시에 그 고승 이제 고승이 있어요. 그래 보니까 이 빨리어 전통이 또 맥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그 절에 가서 와지라라마라는 절에 가서 이제 3개월간 거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그 나라다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식민지 시대니까 그 옛날 스님들은 영어를 잘해요. 잘하고 이제 다 해가지고 막 경전을 갖다 영어로 많이 번역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영어가 통하니까 말로 통하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불교가 간단한 종교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올코트 대령이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하고 미국서 이제 돈도 갖다가 많이 이렇게 기부하고 해가지고 근대화, 실론 근대 불교 말하자면 불교의 근대화에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제 후원을 하고 이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실론 불교가 근대화하는데 사생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외부 열강들의 침입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정신적 후원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불교가 오늘날 한 70% 이상 스리랑카에서 이제 그 다수 메인 종교로서 이렇게 지탱하게 된 것은 다 이제 이런 분들의 영향이 크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은 뭐 신론 불교에 입각해서 볼 때 이제 초기에는 그런 뭐 논쟁도 있었지만은 지금 21세기 2024년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좀 세련되고 서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5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